1교시한 답안 작성법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강희덕 기술사님이라고 이렇게 합격하셨죠. 이분도 한 2년 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차상현 기술사님이요. 이분은 6개월 합격하신 분이고, 이분은 몇 년 하셨고. 네. 보시면 이제 점수가 높은 이유는 학습한 게 좀 돼서 그렇고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이게 18점이 합격점 라인이거든요. 18점이 합격점 라인인데, 이렇게 합격 점수 못 받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2교시형은 45점이 합격 점수예요. 3명이 채점하기 때문에 그래요. 1교시형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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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시형은 15점, 15점, 15점. 이렇게 합격 점수고요. 더 줘봐야 1, 2점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은 영원히 없는 점수예요. 이게 100점 만점짜리 시험인데 100점 그냥 없어요. 80점도 안 나와요. 80점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가끔 70점대 가끔 넣는 분이 어쩌다 한 분 있어요. 그냥 60점 0이 제일 많아요. 합격 점수. 1등 아무 의미 없어요. 어디다 쓸 데도 없고. 그쵸? 뭐 혹시 강의하시려고 나 1등 했어요 정도 홍보하신다면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1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고요. 뭐 어디 등수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점수 보고 내가 1등이구나 적당히 아는 거지. 당신 1등이에요. 뭐 제가 1등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참고로 합격하면 문자가 와요. 문자가 날라옵니다. 9시에 땡 하고 합격했다고. 근데 시스템이 여러분들도 다 시스템을 쓰지만 항상 버그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안 왔다고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네. 빼먹고 안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했는데 못 받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 어쨌든 그래서 1교시는 이렇게 13개 문제 중에 10문제를 풀어서 합격하시면 되고요. 2교시는 6개 문제 중에 4개를 풀어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총점은 180, 180, 180, 180 이상을 맞으시면 합격이고 과락은 없어요. 과목별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락은 없고 교시별 과락도 없습니다. 그냥 총점만 합격하시면 돼요. 총점 60점, 총점에 대한 평균이 60점이면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집단지성 여러분들 아까 그 각 분야들 다 저희 자기소개 했잖아요.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저는 기술사 이게 공부하는 것 자체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 가서 이 정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IT 특화로 있겠어요? 온갖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이 공부를 같이 하면 굉장한 내적 친밀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도와주고 싶어 해요. 이런 분들을 인맥으로 얻으시는 거죠. 아주 건전한 카르텔이죠. 저희가 원래 카르텔이 나쁜 건데, 이게 능력 안 되는 사람들끼리 뭘 연결해 주니까 나쁜 거지. 그렇죠? 저희가 다 일을 하지만 항상 고민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일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도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 제일 큰 고민 아닌가요? 일을 줄 순 있지. 뭐, 사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구하는 건 아니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사들은 모든 걸 던져줘도 일을 다 해내요. 되게 신기하게.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옆에 산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협회에서도 인공지능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갖다 모아놓고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네. 보안 쪽 안 해본 분들 갖고 보안 뭐 이슈 갖고 뭘 했는데 다 해요. 다 해요. 다 해. 던져주면 못할 것 같은데 다 해서 와요. 일정을 말도 안 되게 던져줘도 다 해서 와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전 이것만한 카르텔이 없고 인적 자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술사들이랑 뭘 하시는데 실패할 일은 웬만하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술사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공부 자체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인맥이고, 그분들한테 듣는 그런 어떤, 뭐 하다못해 일자리가 됐든, 소개 자리가 됐든, 그죠? 아니면 이슈가 됐든, 음, 여기밖에 없어요. 저도 무슨 협회 가면 맨날 듣는 얘기가 막 금감원 분들 와갖고 막 금감원 이슈 막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금감원 이슈를 듣겠어요. 그렇죠?
의료, 뭐, 심평원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별별 사람들 얘기 뭐, 기획, 하다못해 고위공직자 하셨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음, 그, 유땡땡 교수님이라고, 뭐, 기획예산인가 어딘가에서 같은 3급으로 하시고 나오신 분들, 선배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더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사전 준비물은 펜 다 준비하셨을 거라 믿고요. 펜은 1.6 또는 1.0짜리를 쓰세요. 이거보다 얇은 거 쓰기 없기. 그리고 나는 수성펜이 너무 편해요. 제발, 제발, 네. 볼펜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굳이 쓰겠다 그러는데 말릴 순 없어요. 근데 이게 종이가 스며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시면 비춰갖고 내 답안이 점수 못 받으시면 그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다 저희가 이유가 있으니까 쓰라고 하는 거니까 1.6 또는 1.0. 그 정도 펜을 쓰셔야 최소한 펜 두께가 나오고요. 펜은 초반에 둘 다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현재 필력이나 글씨체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야 돼요. 그래서 보정을 해서 쓰는 거, 왜냐면 필압이 다 다르고 글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펜을 어떤 거 쓰는 게 좋은지는 봐야지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준비하시는 게 좋고, 글씨체가 좀 얇다 싶으신 분은 웬만하면 1.6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1.6 쓰다가 1.6 내려가도 되고요. 반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뭐 한 세네 자루, 네다섯 자루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합격하실 거잖아요? 네, 펜심 모아놓으세요. 합격하시면 후기 써야 되는데 후기 쓸 자료가 없잖아요. 아, 저는 진짜 농담 아니고 다 모았어요. 시작할 때부터. 펜 다 모으고요. 이거 연습했던 거 다 모아놓고요. 자료 프린트했던 거 다 모아놓고요. 그거 다 나중에 사진 찍어서 하다못해 공부한 거, 시간 체크한 거, 엑셀 시트도 캡처해서 올리고. 나중에 자료가 있어야지 이 후기도 쓰지. 저 텍스트로만 후기를 쓰려면 너무 힘들어요. 100% 합격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저 추천 못 했거든요. 아, 전 진짜 성격이 그래요. 뭐 이렇게 약 파는 거 잘 못해갖고 3년 걸린 사람인데, 여전히 약 파는 거 잘 못해갖고 제가 제안서 쓰는 거 어려운 사람인데. 약 파는 게 아니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된다고 믿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강의를 할 수 있고 설명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래서 소개해서 끌어들여서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왜냐면 많은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될 만한 거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왜냐면 많은 거 포기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좀 사기잖아요. 인생을 소모시키는. 저는 인생을 되게 축약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고, 뒤가 없는 사람이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시작 안 했어요. 이것도 100%될 거라 믿어서 한 거고,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된다는 이유가 진짜 예,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모든 교류사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포기 안 한 사람만 붙는 시험이라고. 이때 포기가 자꾸, 아, 당연히 포기 안 하면 다 붙지. 5년, 10년 걸리면 이게 되는 일이야. 그 정도 걸릴 거면 추천 안 했다니까. 아시겠죠? 진짜로. 전 진짜 9주 딱 끝났을 때 이 인원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었는데 저의 꿈인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답안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거 볼펜, 템플릿자 준비하시고요. 휴지와 테이프는 무슨 용도냐면 볼펜이라서 얘가 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볼펜에 똥을 닦는 용도예요. 휴지와 테이프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다가 테이프로 휴지를 고정해 놓고 쓰면서 계속 닦으셔야 돼요. 아니면 답안지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물론 또 이 펜을 써도 똥이 안 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안 눌러 쓰셔가지고. 그런 분도 있는데 웬만하면 똥 나오거든요. 그런 용도. 그 다음에 시계, 타이머형. 시간 체크 꼭 하셔야 되니까 시계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안 해요. 뭐 7천 원, 만 원, 뭐 싼 거. 비싼 거 사지 마세요. 그래서 숫자 거꾸로 가는 거 있잖아요. 수능 보는 애들 많이 쓰는 거. 여기 탁상에 넣는 거. 그런 거 하나 놓고. 시간 체크가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10분,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25분 그 안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를 한 페이지 쓰는데 최소 한 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쓰는데 10분 안에 끝나야 돼요. 근데 말이 10분이지 보통 8분 컷 하셔야 되거든요. 늦어도 9분 컷, 한 문제당 9분 컷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진짜 빨리 쓰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5분에 써요. 한 페이지. 22줄 한 페이지. 아예 모르는 문제는 5분에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아는 문제가 더 오래 걸리고요. 모르는 문제는 어차피 다 소설이잖아요. 뭘 써도 거짓말인데 뭘 이렇게 고민해요. 저 펜이 나간 대로 쓰는 것이. 그렇죠? 정의만 정의는 이제 잘 유추해서 쓰는 거죠. 맞습니다. 펜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 두 펜이고요. 네, 이게 국산이 아니라 추천하진 않는데 이걸 제가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애니볼이나 이런 거, 동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펜은 1.6이나 1.6 둘 중에 하나. 이 중간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휴지 말씀드렸고 필통은 웬만하면 플라스틱으로 된 큰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가 부러져서 또는 휘어요. 이게 3D 프린터 필라멘트로 만든 거잖아요. 가방에 막 이렇게 이 상태로 놓고 다니면 이 상태로 휘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추천이에요, 추천. 뭐 그냥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딴 데 갖고 다니셔도. 웬만하면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지는 걸 추천하긴 한다. 그다음에 이건 수정이 안 됐어요. 현재 이거 25,000원, 이건 11,000원 됐어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색깔 딱 틀어져 있죠? 정의 두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의 두 줄을 틀리면 답이 안 나와요. 이번에 똑같은 얘기 계속 들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의의 종결어, 명사형 종결을 정확하게 못 쓴 사람이 허다하대요. 점수를 줄 수가 없대요. 딱 그렇게 돼 있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어, 키워드 세 개, 종결어. 정확한 종결을 써야 돼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쓰지 마세요. 것으로 끝나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독성이 중요합니다. 가독성은 글씨체랑 그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답안지에 빈 공간이 많이 보이면 안 돼요. 흰 공간이. 그렇다고 글씨로 다 채우라는 건 아니지만 좀 꽉 차게 쓰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악필도 가독성이 좋을 수 있어요. 가독성은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를 한 자 이상 하세요. 띄어쓰기가 짧으면 글씨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키워드가 안 보여요. 텍스트가 줄줄줄줄 써 있으면 키워드가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텍스트가 많은 답안은 좋지 않아요. 특히 정의에도 띄어쓰기를 명확하게 해야 그 키워드가 딱 보이고 그래야 채점을 해줄 수 있어요. 키워드 쓰는 거. 그래서 띄어쓰기. 그다음에 키워드는 3개. 필수 키워드는 3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토픽당 키워드 3개씩만 챙기셔도 나머지는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두음으로 한다. 정의만 됐을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출제 의도가 중요한데, 출제 의도는 시험 문제 낸 사람이 물은 걸 써야 돼요. 물어본 걸.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품질 뭐 프레임워크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품질 속성, 품질 모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모델을 물어보는 건지 스타일을 물어보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써야 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이제 속성이니까 무슨 뭐 유지보수성 뭐 그다음에 뭐 기능성 이런 애들 무슨 성으로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애가 있고 어떤 거는 기법을 물어보는데 스타일을 물어봐서 기법 같은 걸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들이 되게 혼재해 있는데 이 토픽에 물어보는 정확한 용어에 해당하는 답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리면 둘 다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쓰셔야 돼요. 이게 학습하시다 보면 헷갈리는 애들이 가끔 나오고, 어, 그리고 헷갈리라고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가끔. 가끔. 좀 악의적인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출제 문제를. 근데 다행인 건 이게 서술형 시험 문제다 보니까 엄청 꼬아내진 않아요. 저희가 쓰는 객관식처럼 문제 엄청 꼬아서 말 헷갈리게 쓰는 건 많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일, 왜냐면 쓰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모델,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출제 의도에 맞게 특히나 이제 정의나 기법을 물어보는
웬만한 문제는 그러니까 단어로만 뭐뭐에 대해 설명하세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웬만하면 구성 요소나 기술 요소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 안 나서 뭐 필요성이나 고려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좀 출제 의도에 벗어난 거죠. 근데 그렇게 쓰면 방어예요. 틀린 답안을 써도 써내기만 하면 점수를 줍니다. 근데 그 토픽에 관련된 걸 쓰기만 하면 한 5점은 줘요. 개인당. 4에서 5점 줘요. 그럼 5점, 5점, 5점 맞으면 15점이잖아요. 4, 4, 5 이렇게 맞아죠. 그럼 12점에서 15점 정도는 맞겠죠. 그런 거 정도는 다른 문제로 커버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틀린 답을 써도 3점 정도는 나가요. 페이지만 채우면. 최소한. 333, 뭐 334에서 10점, 11점 정도는 줘요. 그럼 쓰기만 하면. 근데 안 쓰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답이라도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잘 아는 문제냐, 잘 모르는 문제냐, 적당히 아는 문제냐, 이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13개 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하고 3문제는 버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문제 중에 한 3문제는 내가 잘 쓰는 문제, 한 4문제는 적당히 아는 문제, 나머지 3문제는 추렸는데도 잘 모르겠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르는 문제를 몰빵해서 순서를 배치해버리면 모르는 게 티가 너무 나요. 그렇잖아요. 모르면 이 사람은 전체적 학습이 덜 됐네 이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쓰는 문제랑 못 쓰는 문제 섞어서 놔야 돼요. 후광 효과를 누리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붙으려면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내가 잘 쓸 문제. 그 키워드 위주의 문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잘 쓰는 사람이 학습 잘 돼 있어를 일단 채점자가 인지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보여요. 잘 쓰는데 좀 덜 쓴 것처럼만 보이지 학습이 덜 됐다고 느끼지 않아요. 좀 적당하게 비슷하면 맞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누구나 알 만한 문제인데 잘 못 썼어. 그 문제를 먼저 보면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 학습이 덜 됐네 라고 느껴요. 그러면 그 뒷문제 채점을 학습이 덜 됐으니까 채점자는 용돈벌이 하러 오는 거예요. 엄청 무슨 사명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채점을 거의 한 달 동안 3만 페이지, 5만 페이지 채점을 해야 돼요. 봐야 돼요. 퇴근하고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정도 보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어요. 그래서 잘 못 썼다 느낌 너무 좋아요. 점수를 많이 안 줘도 되잖아요. 적당한 수준의 점수만 주고 떨어지지만 요가 안 나올 정도 점수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못 썼다 느끼면 점수 빨리빨리 까고 넘어가요. 합격은 아니니까. 그래서 잘 썼는데도 점수가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순서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이게 억울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너무 객관성이 떨어지는 시험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보이긴 보여요. 이 사람이 합격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답안지 저희가 계속 채점을 계속 하잖아요. 초반에 모르는 문제 한두 문제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지만 뒤에 보면 보여요. 그래서 아직 안 됐구나. 이 사람 합격할 수준이구나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객관성이 생기긴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어요. 왜? 상대평가고 인원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뽑는 시험이에요. 매번. 그래서 그 숫자를 맞추기 때문에 합격권이 됐는데도 인원이 돼버리면 점수를 그냥 일괄적으로 까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약간 운이 중요하기도, 운도 필요한 시험이다라는 거죠. 근데 무작정 다 까진 못해요. 근데 너무 합격할 인원이 많으면 일괄적으로 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글자 중요성, 글씨 못 썼죠? 가독성이 나빠도 붙을 수 있다는 예시죠. 이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제 답안지 같은데, 제 글씨 같은데. 띄어쓰기만 잘해도 어쨌든 그래도 센서, 통신, 기술 보이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띄어쓰기 안 하는 애들 보세요. 주변 감지라는 게 잘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여기는 통신 이런 애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붙였으면 어때요? 오른쪽에. 보이나요? 흐려서도 그렇지만 키워드 하나도 안 보이죠? 채점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썼어도 주요 키워드를 써놨는데 채점자가 이게 그걸로 안 읽히면 그냥 없는 답안인 거예요. 키워드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항의를 해도 네, 뭐 방법이 없어요.
다시 고쳐서 점수를 합격해 주진 않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가독성, 특히 띄어쓰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런 답안, 저 이분 잘 쓰셨죠? 모범 답안 수준의 글씨체. 이런 분들 가끔 있죠. 타고나신 분들, 글씨체 고민 안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글씨 잘 쓰는 분의 단점. 틀린 것도 잘 보여요. 악필은 틀린 내용을 써도 잘 안 보여요. 어차피 채우는 시험인데. 글씨 잘 쓰는 분들은 틀린 답안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이런 단점, 왜냐면 키워드가 너무 깨끗하니까. 그래서 뭐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도 이점은 있죠. 너무 악필보단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일단 읽기 싫어지면 채점자가 점수를 잘 안 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악필을 조금 교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바꾸진 않아도 돼요. 그 전에 다 붙어요. 저도 바꿔서 붙었잖아요. 그 실수는 연습도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이건 잘 쓴 답안지. 글씨 채 좋은 분들 답안지. 이런 분들이죠. 키워드 잘 보이는 분들. 이 밑줄도 긋고, 키워드 읽어주라고. 주요 키워드는 밑줄 그어서 포인트를 줍니다. 읽어달라. 왜냐면 밑줄 그어 있으면 걔만 눈에 가는, 얘는 이제 워크플로우가 맞고, WIP, 이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이거 봤으면, 이거 하고 딱 종결로 봐요. 방법론 맞아. 이렇게 가거든요. 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교정하면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줄의 글자 수는 18에서 22자로 합니다. 이게 가장 많고요. 이거보다 적으면 글씨 너무 횡하고요. 얘보다 많으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나의 글씨체는 참고로 뚱뚱한 글씨체가 좋아요. 얇은 글씨체는 좋지 않습니다. 글씨를 많이 쓰는 한 절대로 시간 안에 답안지를 써낼 수가 없어요. 글씨가 많으면. 글씨가 적어야 돼요. 18자에서 22자 수준으로 쓴다. 그다음에 자음을 모음보다는 좀 더 크게 쓴다. 이거 15도는 좀 호불호가 있어서. 그다음에 표 하나, 그림 하나를 무조건 사용한다.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13개 중에 10문제, 1교 시험은 나옵니다. 선택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항인데, 모든 시험 문제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지고요. 물어본 내용, 물어본 시험 문제는 본론에다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2단락이 본론이고요.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2단락과 3단락에다가 본론을 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게 많으면 여기에 이제 가와 나로 나눠서 서브 단락을 쪼개서 쓰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단락에다가 서론 대신 정의 또는 개념 또는 이거 두 개를 아우르는 개요를 쓰고요. 개요를 썼단 얘기는 가의 정의, 나의 특징, 뭐 필요성, 등장 배경 같은 걸 쓰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의나 개념 쓰면 밑에 두 줄에다 정의만 쓰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단락에다가 물어본 내용에 무슨 도식을 썼겠죠? 개념도가 됐던, 구성도가 됐던, 또 시스템도가 됐던, 분류도가 됐던 쓰고, 그거와 상세 구성 요소를 쓰겠죠. 목차를 이렇게 쓰시고, 가에다가 구성도, 도식, 나에다가 표에 해당되는 상세 기술, 상세 구성 요소를 쓰게 돼요. 이때 도식은 6줄, 이거는 6줄을 하셔야 페이지가 나오니까 하는 거고, 더 적게 하거나 더 많이 해도 되긴 해요. 하지만 웬만하면 6줄. 웬만하면 6줄 이하로는 가지 않는다. 그냥 표는 6줄 더하기 한 줄. 한 줄은 헤더죠. 그리고 맨 밑에 간글 쓰고 끝을 쓰면 딱 한 페이지가 딱 나와요. 위에다가 문제 한 줄, 그다음에 답이라는 걸 쓰고, 1단락에 뭐 땡땡땡의 정의, 두 줄 정의 쓰고, 2단락에 뭐 땡땡땡의 무슨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의 구성도 6줄, 나의
구성 요소 7줄, 헤더까지. 그 다음에 맨 밑에 간결 쓰고 끝하면 딱 22줄. 그래서 한 페이지가 딱 나와요. 그렇게 쓰면 10페이지 전략. 10문제 써야 되니까. 그럼 10페이지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결론은 안 써도 괜찮아요.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결론에 해당하는 거.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3단락,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4단락에 쓰는데요. 1교 시험 결론은 3줄에서 4줄 정도. 2교 시험은 반 페이지 정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너가 물어본 본론 외에 난 여기까지도 알아. 네가 물어본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지. 또는 네가 물어본 것들을 내가 보기에 기술사적으로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아. 또는 최근에 트렌드는 이런 거야. 이거 관련된 너가 여기는 안 물어봤지만 난 여기까지도 알아. 그래서 나 여기에 전문가야.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쓰냐면 추가 점수 받으려고. 합격 점수 이상 점수를 받기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나면 이제 1.2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1.2, 1.2, 1.2 쭉 가시면 14페이지 또는 13, 최소 12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4페이지 전략을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쓴 날교 시험 같은 거. 그래서 가의 개념도나 구성도, 나의 구성 요소, 기술 요소나 물어본 것들. 스타일이나 모델 종류나 이런 게 되겠죠. 방법론 종류나 있죠. 그다음에 결론은 수직적인 확장, 수평적인 확장 또는 플러스 알파 같은 내용을 적어서 내가 이거의 전문성을 더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를 먼저 선택하고 아는 거 먼저 1, 2번 문제에 쓰고 그 다음에 작성한다. 페이지는 1.2페이지에서 최대 1.4페이지. 너무 많이 써도 안 돼요. 너무 많이 써봐야 의미 없어요. 1.2페이지를 쓰나 1.4페이지를 쓰나 차이는 없어요. 뭔가를 더 썼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많이 썼다고 더 엄청나게 점수를 많이 주진 않아요. 물론 굉장히 자세히 잘 쓰면 점수를 더 고득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그 한 문제는. 근데 그런 걸 10분 안에 쓸 수 있어야죠. 10분 넘어가서 막 한 2.5페이지에 한 20분 걸려서 썼어. 그래서 그 문제를 막 진짜 정말 점수를 높게 맞아서 8점, 8점, 8점 맞았어요. 그럼 뭐해? 한 문제 안 써. 빵점 맞으면 못 붙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10분이 넘어도 되긴 하는데 내가 10분 넘게 썼으면 다른 문제는 10분 이하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어떤 문제는 뭐 12분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뭐 8분, 8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10분 안에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항상 도식 하나, 표 하나. 도식을 그려줘야 표 그리시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답안지가 빼곡하게 느껴지고 가독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표를 썼다는 얘기는 키워드를 썼고, 거기에 설명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림 몇 개 그리고, 물론 초반에는 그림 그리는 시간 오래 걸려요. 자가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림 그리는 거는 금방 됩니다. 도식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소모해야 되는 시간은 3분 내외. 3분 넘어가시는 도식은 일단 망한 거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3분이 넘어갔다 망한 거예요. 텍스트 쓰는데 5분은 걸리거든요. 정의 쓰는데 2분은 걸리거든요. 정의는 그 좀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단락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최소한, 아니, 최대로 잡아도 3분, 웬만하면 2분 안에 그림은 다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까지 채우고 끝나는 걸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백을 만들지 않는다. 공백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보통 도식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도식을 제일 많이 쓰는 도식이 이제 이런 거죠. 3단으로 나눠서 뭐 이런 식의 도식을 그리겠죠. 그러면 텍스트를 세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간이 이제 빼곡하게 쓴 건데 여기다 땡땡땡 3개 정도 나누고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런 도식도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도식. 그럼 여기 공간이 횡해요. 보통 이런 거 축구장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여기다 키워드 뭐라도 써서 공간을 채워줄
좀 균형감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빈 공간이 없도록. 두 번째로 표 같은 경우에도 표는 3단표를 무조건 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표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달락 나에다가 땡땡땡의 기술 요소라고 썼잖아요. 기술 요소 설명 썼으면 여기가 기술 요소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설명이고 여긴 그룹핑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표의 여기 두 번째 컬럼에다가 채점할 수 있는 답안 키워드를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채점은 이렇게 채점이 될 거예요. 시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요소가 여기에 박혀야 돼요. 그리고 3단표로 하고 그룹핑을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텍스트가 적어져요, 일단. 여기 그룹핑 하면 여기 뭘 써도 요만큼만 쓸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비워도 되잖아요. 그리고 답안지에 이렇게 줄이 가 있다고 이 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줄이 없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설명을 쓰는데 내가 여기 줄이 있어서 여기를 다 채워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하나로 설명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가운데 쓰셔도 돼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한 줄에 두 줄로 쓰지 마세요. 글씨를 작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글씨를 작게 쓰지 마세요. 무조건 최소가 한 칸을 차지할 만한 글씨 크기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하는 얘기예요. 비율은 2대 3대 5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전체 표를 앞에 그룹핑은 2, 키워드는 3, 설명 부분 5 정도로. 설명을 쓸 때는 설명 칸의 텍스트는 8자, 최대 8자, 6에서 8자 정도가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얘도 설명이지만 설명처럼 쓰지 않으셔도 돼요. 키워드 박아 넣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꼭 모모와 모모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모모 콤마 모모 써도 아무 상관없고요. 모모하는 뭐 기술 이렇게 끝내도 상관없어요. 땡땡 기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모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술형으로 쓸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정의 빼고는 정의도 뭐 모모입니다 쓰진 않으니까 이렇게 쓰신다. 그 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문제 번호를 쓰고 문제 번호는 내가 쓴 순서 번호가 아니고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 번호를 쓰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썼다고 문제 2가 아니라 아시겠죠? 걔가 8번 문제면 8번.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문제 1에서 13번 중에 마음대로 순서 상관없이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명이 시험 보면 10명마다 1번 문제가 다 달라요. 이게 이 문제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쓰시고 문제 이름을 쓰시고 영어 철자가 있으면 영어 써주세요. 한 번은. 그 다음에 답이라고 그 다음에 써주시고 1단락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1단락하고 글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항상 이 앞에 줄 3개, 3칸을 비우고 무조건 여기서부터 쓰세요.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 뭐 번호 적혀있거나 말거나 그 위에 덧대서 쓰시면 돼요. 여기 번호 있다고 밑에 한 줄 내리고 쓰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리드문이라고 합니다. 얘가 ITIL 4.0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ITIL 4.0 여기다 ITIL 4.0 개요 이렇게 쓰면 여기 횡하잖아요. 빈 공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우려고 리드문을 쓰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리드문을 쓰는 거는 강조하는 거. 나 이거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한마디로 이 토픽은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라고 임팩트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면 상대평가니까. 리드문은 안 써도 점수가 까이진 않아요. 쓰면 가점이 될 수 있지만 애매하면 안 써도 돼요, 차라리. 시간 때우려고 쓰진 마세요. 아시겠죠? 의미 없는 거는. 의미 있는 걸 쓰는 거죠. 생각 안 나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시고 간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일단 이렇게 쓰는 정의도 있어요. 그 도시길 여기다 넣고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쓰는 개요는
서론 부분은 2교시형은 이렇게 거의 하고요. 왜? 반 페이지를 채워야 되니까. 1교시형은 이렇게 쓰면 시간 많이 걸려서 웬만하면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정의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 땡땡땡의 정의라고 쓰고 대시를 하고 두 줄로 쓰는 거.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EA 프레임워크는 청사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죠. 회귀 테스트. 이렇게 건너뛰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쓰세요. 답 쓰고 1단락의 개념 두 줄. 마찬가지죠. 문제에서 여기도 보시면 개론물, 기법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델링이라 사실 모델링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추상화는 영어 이런 거 다 키워드니까 다가 넣은 거죠. 채점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회귀 테스트도 사이드, 리플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이런 내용을 쓰겠죠. 예, 회귀 테스트 암기법이 음, 토탈 셀렉티브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토셀 잡고는 다른 거네요. 얘는 뭐였더라? 사이드 임팩트, 리플 임팩트. 우선순위. 토탈 셀렉트 우선순위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들 쓰는 거거든요. 두음에 따라서 음, 쓰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테스트니까. 모델링도 마찬가지죠. 개념물. 아까 썼던 거는 정의만 썼던 케이스, 얘는 정의랑 특징까지 쓴 케이스. 1교시형 특징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적어요. 한 줄에다가. 2교시형은 표로 만들어서 키워드 적고 설명까지 적고요. 1교시형은 한 줄에 웬만하면 키워드 두 개 또는 세 개를 적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특징에다 시간을 많이 들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쓰는 특징도 있고, 표를 만들어서 쓰는 특징도 있고요. 이렇게. 가로를 해서 특징을 쓰는 케이스도 있고요.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가독성은 여기도 깨끗하긴 해요.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얘도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뭐. 그냥 이건 방법이라서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좋은 건 없고,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정의와 특징을 썼다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케이스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쓰면 2교시형. 1교시형은 이렇게 쓰진 않아요. 키워드 이거 쓰는데, 어차피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얘가 중요한 거지. 왜냐면 얘를 물어봤지 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돋보여서 점수를 차별화하겠다고 쓰는 거지 얘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죠. 문제의 DRS에 대해서 개요라고 썼고 여기 개요라고 쓰면 밑에 정의나 개념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정의 또는 개념. 정의 또는 개념. 그러니까 어디에도 목차 어딘가에는 정의나 개념이라는 용어가 박혀 있어야 돼요. 목차에 아시겠죠? 제일 큰 목차에 박히던 또는 서브 목차에 박히던 있어야 돼요. 정의나 개념이란 용어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정의를 썼으면 정의고 개념을 썼으면 개념이지 정의 썼다 개념 썼다 섞어 쓰시기 없기. 일관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의랑 그림 있는 케이스는 1교시 형은 쓰지 마시고 이제 본론을 쓸 때 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도식 하나, 표 하나의 형태로 작성한다. 도식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줄이죠. 여섯 줄에 간글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쓰는 게 좋긴 한데 안 써도 괜찮아요. 어쨌든 도식은 여섯 줄. 제일 많이 구분해서 쓰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시스템적으로 하고 분류까지 해주는. 도식은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페이지가 전환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도식은 잘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봤던 어떤 문서에도 그림이 잘려 있는 건 없죠. 그렇죠? 절대로 표는 잘려 있어요. 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있지만 그림은 안 잘리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그림은 잘리면 안 돼요. 그림이 잘릴 것 같으면 얘랑 얘를 순서를 바꾸세요.
표의 내용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도식을 그 다음에 쓰세요. 어쩔 수 없다면. 근데 웬만하면 쓰다 보면 이제 얼마큼 나오는지 아니까 이게 바뀌지 않도록 한 조절을 하는데 그게 안 됐다 싶으면, 그렇죠? 예,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여긴 굉장히 너무 많이 썼는데, 10줄이나 썼는데, 6줄에서 8줄 정도만 쓰셔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일단 당장은 6개 정도 쓰는 수준을 가시고, 심화반 가서 8개로 늘리세요. 일단은 6개만 쓰시고. 6개만 써도 충분히 한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상관은 없거든요. 더 쓴다고 엄청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7개 쓰면 더 주고 8개 쓰면 더 주고 이러면 악착같이 한 줄 더 써야죠. 그죠? 근데 6개 써도 충분히 합격 점수 나오고 8개 쓴 사람이랑 차이 없는데 굳이 뭐하러 써요. 그죠? 심화반 분들은 웬만하면 8개씩 쓰니까 8개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음, 그렇습니다. 이 정도 쓰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충분히 한 페이지다. 이게 딱 한 페이지 나오는 거죠. 이게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8줄을 써야 돼요. 8개를 써야 돼요. 2교 시험은. 왜냐하면 앞에 페이지가 지금 정의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1달락으로. 그리고 나서 페이지잖아요. 근데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론에 반 페이지를 쓰고 본론을 한 페이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페이지 안에 정의도 있고 내용도 같이 들어가니까 얘가 6줄이면 되지만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2교시 본론만 갖고 한 페이지를 최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6줄 쓰면 밑에 칸이 부족해요. 그래서 8줄. 왜 정의가 빠졌으니까. 정의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8줄 생각하는 거고, 대신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한 줄에 두 개씩, 2줄에 한 개씩 쓰기도 합니다.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니까. 그건 이제 그때그때 가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글자인데 의 없어도 돼요. 문장 단위 전환 기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저 같으면 의 안 써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8줄 정도가 좋아요. 이 넘어가지 않도록 빽빽하게 띄어쓰기 안 되게 다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음, 학습하신 걸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초반에는 몰라서 안 써지잖아요. 나중에는 아는 게마다 다 쓰고 싶어서 아까우니까. 뭔가 그러면 더 점수 잘 받을 것 같고 외우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 쓰다가 시간 더 많이 가요. 아는 거 다 쓰다가. 안 물어본 것도 막 쓰게 되고. 나 이만큼 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정의와 특징, 그죠? 문제 썼고, 답 썼고, 개요 쓰고, 정의랑 특징, 6줄, 6줄. 하나, 둘, 5줄이네요. 5줄이 된 이유는 특징을 써서. 하나, 둘, 셋, 넷, 6줄인데 여기 간글을 써서 그래요. 간글이 빠지면 6줄이 되고, 얘가 빠지면 밑에 간글하고 끝이 되겠죠. 그래서 딱 한 페이지가 나오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쓰면 무슨 일이 있냐? 얘가 5줄 갖고 안 돼요. 넘어가서 한 줄 더 써야 돼요. 5줄은 너무 적어요. 이거 비율에 비해 얘가 더, 그러니까 가에 비해 나가 표 본문 내용이 더 많은 게 좋아요. 최소한 똑같은가? 적으면 없어 보여요. 답안지. 3단락에, 추가 단락에는 이렇게 한 3줄 정도 쓰고 단글로 쓰고 마무리.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도식으로 끝내요. 여기 표로 하시면 마찬가지 텍스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도식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이거 기술 적용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고도화는 나의 재현. 재현이란 용어 쓰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의견이잖아요. 의견은 내 맘대로 써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키워드만 좀 있어 보이는 거 넣으시고 의견을 쓰시는 건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재현할 때 분류, 뭐 만약에 표를 썼다.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일 많이 쓰는 측면 중에 하나가 정부 측면이라 기업 측면으로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럼 정부 측면이면 이런 거 해주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해주거나 말거나 내가 신경 쓸 일은 없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바우처 사업 같은 거에서 뭐 지원 사업도 늘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법도 조금 완화시켜 주시고 이건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썼을 때 절대 틀릴 수 없는 얘기.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써서 틀리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써도 틀리지 않고 그럴듯하게 쓰는 내용.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소설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프로세스 쓰고. 5개밖에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시는 거고, 방금 설명드렸던 거는, 이거는 하나 물어본 거잖아요? 사이버 디셉션 하나 물어봤어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하나를 물어볼 수 있고요. 2개를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 2개를 비교로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분류예요. 물론 어쩌다가 3개 물어보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게 다예요. 1교시형은 한 가지를 물어보거나 2가지를 물어보거나 2개를 비교하거나 한 가지를 물어봤을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 2개를 물어봤는데 비교다. 그러면 정의도 비교, 구성도도 비교, 구성 요소도 비교. 다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할 때는 이렇게 표를 쪼개서 왼쪽에 오른쪽에 나눠서 반반 쓰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다가 그룹핑을 해서 정의. 그다음에 구성 요소 비교 같은 경우에는 2개 물어본 거의 비교는 오른쪽 맨 앞에 쓰는 비교의 항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비교의 항목의 도움은 계목 특기 장단사라는 게 있어요. 계목 특기 장단사. 개념, 그다음에 목적, 특징, 기술, 장점, 단점, 사례. 이런 걸로도 제일 많이 하고요. 이제 오늘 그러니까 공부하시게 될 경영 전략의 토픽 중에 제일 많이 있는 CPND 같은 거. CPND는 컨텐츠, 디바이스, CP니까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즘에는 AS도 많이 붙여요. AS 뭘까요? A 뭘까요? AI죠? 인공지능. S 뭘까요? 그러면? S는 시큐리티죠. 네, 맞아요. 보안. 이렇게. 이런 걸로 나누는 거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경사기 같은 거.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네, 그 패스트라고 하죠. PEST. 다 이거 오늘 이제 학습할 토픽들이에요. 경영자료 토픽을 오늘 공부하시면 어떤 것들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느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룹핑 용어들을 얻을 수 있고, 경영적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뭐 이제 STP 같은, 그렇죠? 네. 그 마케팅 기법 중에 STP라고 해서 세분화하고 세그먼트하고 P가 포지셔닝 하는 거죠. 그다음에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고요.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2개 물어본 케이스는 어디 빈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갈게요. 2개 물어본 케이스는 표를 그리세요. 요런 표를 그리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분류, 아니, 여기다가 분류, 여기 설명, 여기는 정의, 여기는 도식, 도식은 4줄, 이때는 4줄이에요. 그 다음에 키워드 3개, 땡, 키워드를 여기다가 구성 요소라고 써야 되잖아요. 구성 요소 쓰고, 키워드, 설명, 설명, 설명. 요거를 2세트, 2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2세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단락에다가 너 물어본 첫 번째 거, 2단락에다가 물어본 거. 이렇게 쓰시면 딱 한 페이지 정도 나와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베스트. 이거 변형으로 쓸 때는 1단락에다가 정의만 2개 쓰고, 2단락 가에다가 첫 번째 물어본 거에 대한 구성도와 구성 요소, 나에다가 두 번째 물어본 거에 대한 구성도와 구성 요소를 써도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더 많이 나가니까 딱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케이스에 따라 나눠 쓰신다. 2개 물어보면 이렇게 표 2개로 그려서 한다. 비교는 처음부터 다 비교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거 정의 2줄,
도식 6줄, 표 7줄 헤더까지 이렇게 쓰셔서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는 6점입니다. 6점 맞으시면 합격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반이나 점수를 저희가 채점할 때는 3명 기준으로 해서 평균 점수를 적어드려요. 그래서 5점, 5점, 뭐 5점, 5.7점, 5.8점, 5.9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드려요. 5.9점은 6점이란 얘기예요, 거의. 근데 6점 주기엔 뭔가 좀 아쉬워. 이러면 그러죠. 생각보다 6점 많이 못 받을 거예요. 생각보다. 15점, 2교 시험은 15점인데 15점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멘토들, 책점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더 점수를 보수적으로 줍니다. 실제 시험보다. 그래서 저희한테 합격 점수 이상 맞았다는 얘기는 거의 합격할 수준 이런 얘기고, 예, 운이 없지 않는 한 붙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희가 점수 준 거가 6점이 안 됐다고 해서 못 붙지도 않아요. 실제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오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실제로. 저희보다. 그래서 어쨌든 점수는 6점, 6점, 6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6점 넘게 해주시고, 7점 넘으려면 키워드가 좀 더 많아야 되고, 3단락까지 있으셔야 돼요. 웬만하면. 남도보다 잘 써야지 7점 이상 받는 거예요. 남들만큼 쓰면 6점이에요. 그래서 심화반 하시다 보면 답안지가 다 똑같아져요. 다들 연습하고 채점 받는 게 맨날 비슷하니까. 그쵸? 차별화 주려면 하나라도, 그래서 키워드 하나라도 더 쓰고, 3단락에 밑줄을 하나 더 긋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픽은 이해를 기반으로 글 짓는 거예요. 모든 텍스트 설명을 다 암기해서 적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그거 기반으로 글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말 기억이 안 나시면 보통 웬만한 용어들, 토픽 용어 같은 거는 영어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뭐 쓸 게 오른쪽에 쓸 게 죽어도 기억이 안 나고 못 쓰겠어. 영어를 오른쪽에 쓰세요. 키워드 쓰고 오른쪽에 영어를 그냥 쓰세요. 그래도 돼요. 이게 무슨 설명이야. 괜찮아요. 공간을 채웠잖아요.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쵸? 네, 조금 뭐, 하나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그걸로 괜찮아요. 아예 안 쓰는 게 최악인 거예요. 절대로, 특히나 쓰다가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표를 그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기억이 안 나. 막. 그래서, 이따가 돌아와서 써야지? 이러고 지나가요. 그리고 시간이 놓쳐서 안 쓴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이러면 이 사람은 점수를 절대 합격 점수 못 받아요. 이렇게 빈 공간 놓는 순간 이건 안 쓴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5점 이하예요.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악착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쓴다? 안 돼요. 이게 시간이 촉박한 시험이라서 돌아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비면 뭐라도 이거에 콜렉트 되지 않아도 좋아요. 비슷한 거라도 아무거나 갖다 넣으세요. 그래서 채워서 끝내야 돼요. 이도저도 생각 안 나면 웬만하면 인공지능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인공지능 넣으세요, 그냥. 그리고 인공지능이니까 어떻게 해요? 추론 기반, 뭐, 이렇게 쓰고 끝내요. 인공지능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게 괜찮아요. 어차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키워드 하나 때문에 등락이 결정되지 않아요. 근데 안 쓰면 등락이 결정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교시형 답안 작성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